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하는 가성비다 류한성입니다. 자, 최근 전기차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차 전기차, 중고 전기차 할 거 없이 모두 판매가 부진한데요. 자, 우리가 신차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신차 전기차가 안 팔려서 남아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의 20%도 못 썼다고 하고요. 서울, 인천도 30% 정도라고 합니다. 자, 올해 벌써 9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30% 정도, 당연히 기대치에 한참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시장이라고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 웃돈까지 받으면서도 이 신차보다 비싸도 팔렸던 전기차인데, 지금은 작년 대비 20% 이상의 감가가 진행이 되었는데도 인기가 없습니다. 판매량이 올해 초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얘기가 달라요. 자,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작년 대비 한 5에서 10% 정도만 감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가격이 비쌉니다. 신차도 중고차도 비싸요. 자, 최근 테슬라 모델 Y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브랜드에서 중저가 전기차를 출시하거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저가 전기차는 인기가 있어요. 관심도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말고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 이 사회적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살 사람은 다 샀습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이 신상의 효과는 존재합니다. 새로운 걸 누구보다 먼저 써보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거에 궁금한 사람들이 새로운 상품을 찾습니다. 얼리버드, 오픈런, 얼리어답터, 자, 이런 단어들이 신상에 관련된 단어죠. 최근 2년간 많은 전기차가 출시되었습니다. 여러 브랜드에서 다양하게 출시를 했어요. 기존 내연기관 시장이 아니라 전기차라는 새로운 자동차 시장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전기차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구매를 하셔서 충분히 타셨을 겁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전기차의 장단점이 오픈이 되었고요. 자, 이제 현재 전기차 시장은 장단점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구매하는 일반 구매자들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물론 신차에 대한 신상효과는 계속 있겠지만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시장 자체에 대한 신상효과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문제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이 충전요금이 약 8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내연기관하고 유류비 면에서는 비교하기엔 조금 이릅니다. 전기차가 훨씬 경제적이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충전요금 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전기차를 구매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 소식이죠. 자, 전기차 장점 많습니다. 유지비 싸고 소모품 교체 없고 조용하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 경제적인 유지 비용을 최고의 장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연기관보다 수천만 원을 더 내고 전기차를 구매를 했는데 이 충전비용이 올라서 유류비의 장점이 적어진다면 당연히 전기차의 가장 큰 구매 목적이 없어지는 거겠죠. 네, 충전비용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충전비용 인상은 전기차의 인기를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전 인프라 부족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 다 빼고 이 문제 하나로 전기차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충전 인프라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자, 올해 초에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약 42만 대, 공용 충전기는 20만 대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2대당 충전기 1대, 당연히 수치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런데 급속 충전기는 전체 충전기 보급률의 10% 정도라고 합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자, 급속과 완속, 충전 시간 차이 많이 납니다. 급속은 1시간 이내로 충전이 되지만 완속은 4시간, 5시간 정도가 걸리죠. 당연히 충전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충전을 하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다음을 기다리는 시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고장난 충전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수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빨라요. 이 가뜩이나 충전기가 부족한데 고장까지 나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더 많이 기다려야겠죠. 제가 이번 휴가에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차가 정말 많았어요. 자, 휴게소 자체를 고속도로에서부터 줄 서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휴게소를 들어가 보면은 전기차들은 충전소 앞에서 또 기다립니다. 충전을 해야 하니까요. 자, 충전 기다리는데 1시간 정도, 급속 충전 30분, 때에 따라서는 더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 2시간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 제법 만만치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전기차 차주들 말을 들어보면은 계획 잘 짜면 안 그렇다고 하는데 누구나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자, 아무튼 이 집밥 있는 분들은 공감 못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파트만 보더라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충전하러 주차장 내려가시는 분들 종종 봅니다. 전기차가 인기가 있으려면 당연히 이 충전 인프라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늘어가는 전기 화물차 문제입니다. 이건 3번하고 조금 겹치는 문제인데요. 좀 따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 2년 사이에 전기 화물차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꽤 많이 늘었죠. 이 전기 화물차는 보조금도 많이 주고, 지금은 아니지만은 전기 화물차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무상 발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화물차는 비용에서 유류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역시 충전입니다. 전기 화물차는 기본 주행거리가 전기 승용차보다 짧습니다. 공차 상태에서 한 200km 정도를 가는데요. 이 배터리 용량이 적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1톤 화물을 적재를 하고 에어컨, 히터를 틀게 되면은 주행거리 많이 줄게 됩니다. 당연히 충전을 자주 해야 하고 당연히 충전소에는 전기 화물차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전기 화물차는 대부분 이 현대의 포터 그리고 기아의 봉우 일렉트릭인데요. 현대 기아에서는 이 두 차량을 도심형 전기 트럭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당연히 도심 위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주행거리가 짧으니까요. 하지만 꽤 많은 화물 차주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장거리를 운행을 합니다. 고속도로 어느 충전소를 가더라도 충전소에는 전기 화물차가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충전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자, 기사를 보거나 인터넷에 짤들을 보게 되면은 충전소에 있는 모든 충전기에 화물차가 충전 중인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만큼 충전을 자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전기 화물차주분들에게 탓할 수 없어요. 그분들도 정당하게 돈을 내고 차량을 구매하셨고 세금도 다 내셨을 겁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전기 화물차, 포터하고 봉구가 고속도로를 다니면 안 된다는 내용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엄청나게 부족한 이 충전 인프라가 문제라는 거죠. 네, 오늘 내용은 전기차 관련 사회적 이슈를 정리해서 전달을 해봤습니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수리 비용 등의 내용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차 구매는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내용이고 개선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제조업체들이 내연기관 개발을 축소를 하면서까지 이 전기차 개발을 하고 있고 중저가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된다면 전기차 장점이 정말 많은 차량입니다. 보조금 그리고 기타 정책들이 안정화된다면 전기차 시장 더욱 활발해질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중고차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중고차 구매 어렵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가성비다. 류현성이었습니다.